여기서 뭐 하는 거냐? 말순의 낮고 거친 음성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했으면 조용히 살지. 왜 이런 곳에 기어 나왔어? 말순이 갑자기 윤정의 두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꾸를 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주변 사람들이 놀라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감정의 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윤정은 아침 6시가 되자 자동으로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켜진 알람보다 먼저 몸이 움직이는 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뒤 생긴 변화였죠. 작은 원룸의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번지며 오래된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늘 그렇듯 차갑지만 윤정은 익숙하다는 듯 가만히 맞았습니다. 혼자가 된 지 벌써 3년, 이 일상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허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며 윤정은 싱크대 위에 걸린 낡은 시계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하루 일과는 늘 빠르게 지나가곤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윤정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챙기고 돌보는 일은 익숙한 일이었고 어쩌면 예전의 결혼 생활에서 늘 자신이 해오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스치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윤정은 문득 다가올 동창의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고 30년 만에 정식 동창회라며 꼭 참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됐고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윤정의 망설임을 단숨에 무너뜨릴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너 요즘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얼굴 좀 보자. 그 말에 윤정은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쯤은 지난 삶을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죠. 요양원에 도착하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윤정은 빠르게 손을 씻고 앞치마를 매며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맡은 어르신인 정분 할머니는 오래된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윤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자세를 잡아들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윤정 씨 오니까 살 것 같네. 할머니의 투정 섞인 말에 윤정은 가볍게 웃으며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오전 시간이 흐르고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연회장 사진과 함께 드레스 코드 없음, 편하게 와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잠깐 사진 속 반짝이는 호텔 조명을 보고 윤정의 마음은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살아날까 걱정됐기 때문이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대답을 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서 작고 단단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어떻게 보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조금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요양원의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윤정은 퇴근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다가올 동창회에서 그녀의 조용한 일상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잊고 지내던 이름 하나가 다시 그녀의 삶을 흔들어 놓을 거란 예감이 서늘하게 스쳐갔습니다. 괜찮아. 잘 해낼 거야. 윤정은 작게 중얼거리며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오늘만큼은 조금 더 무거웠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 윤정은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작은 원룸 한쪽에 걸린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 고른 밝은 색의 블라우스는 오래전 자신이 좋아했던 스타일이었고 그 선택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거울 속 윤정은 조용히 미소 지어 보려 했지만 오래된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긴장감이 표정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친구들 보러 가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역마다 멈출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내려갔고 윤정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래전 잊었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젊었던 시절, 결혼 전 꿈 많던 자신. 그러나 이혼 후 홀로 버텨야 했던 시간들은 그런 기억들 위로 진하게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만큼은 그 층을 조금 벗겨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밝은 로비 조명이 윤정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오래된 샹들리에의 따뜻한 빛이 번지며 공간을 환하게 채우고 있었고 그 모습은 윤정의 마음을 잠시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창회장이 있는 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느새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은 미세한 떨림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숨을 가다듬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자 익숙한 음악과 함께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윤정을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야, 윤정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들은 따뜻하게 윤정을 끌어안았고 윤정은 잠시 마음이 놓이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는 동안 윤정은 이 자리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뒤편 쪽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흐릿한 실루엣이었지만 형광빛 조명 아래서 그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윤정은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심장이 순간 내려앉는 듯한 감각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전 시어머니 박말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굳은 표정을 띤 채 연회장 안을 천천히 훑어보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누던 웃음은 잦아들고 윤정의 얼굴빛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말순의 등장에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윤정의 마음속에서 가느다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순은 윤정을 발견하자 마치 오래 찾던 물건을 찾은 듯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목적이 분명한 걸음이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들이켜며 침착하려 했지만 몸 안쪽에서 차갑게 솟아오르는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문을 두드리듯 되살아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친구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긴장한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윤정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행동은 본능적인 방어였고 말순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한마디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연회장의 음악조차 갑자기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시작이라는 거요. 말순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는 오랜 세월 묵어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듯한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숨이 좁아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던 그녀의 하루는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이 윤정 앞에 멈춰 선 순간 연회장 전체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향했고 어지러운 음악 소리조차 배경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오랜 세월 쌓였던 감정이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윤정은 과거에 힘겨웠던 시간들이 장면처럼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말순은 윤정의 앞에 서자마자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윤정과 함께 서 있던 동창들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조심스레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눈치를 보는 동안 말순의 시선은 윤정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어깨를 곧게 펴고 마주 섰지만 손끝의 떨림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떨림을 느끼며 윤정은 스스로에게 흔들리지 말자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말순의 낮고 거친 음성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화라기보다는 공격에 가까운 첫마디였고 몇몇 친구들은 숨을 삼키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은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기에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순의 눈빛 속에서 오래된 원망이 스파크처럼 튀는 걸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윤정은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냥 동창회에 온 거예요. 떨림을 억누르며 내뱉은 한 문장이었지만 말순은 곧바로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 말이 마치 도발이라도 되는 듯 말순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말순은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분노는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이혼했으면 조용히 살지. 왜 이런 곳에 기어 나왔어? 말은 날카로웠고 동창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일어난 폭풍 같아 모두가 숨을 참고 지켜보았습니다. 윤정의 마음은 순간 흔들렸지만 더 이상 예전에 당하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말순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초대받아서 온 겁니다. 여기에 올 자격은 있어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은 예기치 못한 반응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 동안 연회장은 숨조차 움직이지 않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무대 위 조명, 사람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정지한 화면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윤정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당겼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꾸를 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윤정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한 동창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라며 말순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순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체면과 억울함, 오랜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그녀의 움직임은 거칠었습니다. 윤정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잡은 자리에서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윤정은 이를 악물고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움츠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느끼며 윤정은 가슴 깊은 곳에서 작지만 단단한 용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윤정은 처음으로 상대의 불안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조차 지금은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며 호텔 직원들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감정의 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정은 작게 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결심이 그녀의 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조용히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순의 거친 소나기에서 벗어난 윤정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차분한 단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동창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상황을 바라보다가도 윤정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주변의 소란 속에서도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안쪽에서 뭔가가 또렷하게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말순은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윤정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의 시선 아래 버젓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깊게 찔렀습니다. 평소라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뜻대로 상황을 이끌 수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말순의 초조함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녀는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윤정을 압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시죠? 이분 제 전 시어머니세요.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의 시선이 더 집중되었습니다. 동창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말순은 윤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을 크게 치켜뜨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뭘 알고 말을 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자신을 향해 의문과 의혹을 담은 시선을 보낸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말순에게 불리하게 기울고 있었고 그녀의 체면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갑자기 주변 동창들에게 변명하듯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을 버리고 집안을 망쳐놨지. 그 말에 윤정의 가슴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곧게 세운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둔 결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버린 적 없어요. 오히려 버려진 쪽이었죠. 윤정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단어가 연회장 한가운데에 가볍지 않게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윤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괜찮냐고 묻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정은 그 따뜻한 시선들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그러나 윤정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힘들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녀의 단정한 목소리는 그동안 숨죽이며 살아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정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흐트러졌습니다. 말순은 잠시 시선을 피하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의 말 속 진심을 어렴풋이 느낀 듯 했지만 그녀는 곧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나온 건 아니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그 말은 허세였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가려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연회장은 이미 두 사람의 갈등이 중심이 되어 전체 분위기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끼며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불편하실 거예요. 말은 차분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여자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말에 잠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의문과 부담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게 버티려 해도 상황은 이미 자신이 쥐고 있던 흐름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불리함이라는 감정이 선명하게 스쳤습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로 이어갈 가치가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완전히 움직이기도 전에 뒤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존재가 이 갈등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는 것을요. 윤정이 몸을 돌리려던 순간 연회장 입구 쪽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시선을 모으기 시작했고 조명이 비치는 방향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곧 윤정을 발견하자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윤정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윤정의 전 남편 장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듯 말순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말순은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억울함이 북받친 얼굴로 손을 붙잡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좀 말해줘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람들이 이러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조급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정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으며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서 있는 윤정은 시선을 내리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와 다시 마주한 순간 과거의 감정이 가슴속에서 묵직하게 올라왔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책임과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윤정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윤정을 향한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눈을 감아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물어보세요. 윤정의 한마디는 차갑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현우와 윤정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들에게까지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설마. 말수는 시선을 피하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이미 상황은 쉽게 수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그 말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건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를 인정할 수 없으셨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 만큼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는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그치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침묵으로 가라앉은 가운데 말수는 갑자기 윤정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을 떠난 게. 그녀의 말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현우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떠난 건 윤정이가 아니라 나였어. 그 한 문장은 연회장 공기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수는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정 역시 예상치 못한 고백에 마음이 일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독였습니다. 현우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 윤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그러나 현우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고요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동창들의 탄식과 속삭임이 배경처럼 흐르고 윤정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억울함에 억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해방감과 슬픔,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정리되는 듯한 묘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의 체면은 무너졌고 현우의 고백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지금까지의 충돌보다 더 큰 변화를 몰고 올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일렁였습니다. 현우의 고백이 연회장 공기를 완전히 뒤바꾼 뒤 잠시 동안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어둠 속에 잠긴 듯 무거웠습니다. 윤정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해방감만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을 톡하고 찔렀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는 듯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깊은 혼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을 꺼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미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긴 생이 통째로 흔들려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은 말순의 떨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윤정이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고 말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숨겨온 진실을 조용히 찢어내는 듯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무언가를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음성으로 변명을 내뱉으려 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몰라서. 그녀의 말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중에서 허물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 말순을 더욱 작게 만들었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랜 세월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윤정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분노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윤정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정리하며 자리를 바로잡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그 말에 고개를 들고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시선을 돌리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꺼내려던 숨이 윤정의 가슴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시댁에서 지내며 듣지 못했던 말들, 외면당했던 마음, 그리고 홀로 버텨낸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게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오히려 지금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재료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윤정에게 작지만 분명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현우 씨, 이제 그만 괜찮아요. 사과는 이제 와서 받아도 제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윤정의 말은 담담했지만 듣는 이를 멈춰 세우는 힘이 있었고 말순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현우도 말을 잇지 못한 채 자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윤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윤정의 단단함과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탄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윤정의 등 뒤에서 울컥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그런 시선들에도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상황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더는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윤정의 인생을 분명히 바꿔놓을 작고
단단한 시작이었습니다. 윤정이 마음을 다잡고 연회장을 나서려던 순간 말순이 갑자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두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미 상황은 한 차례 뒤집혔지만 이 장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며 조용히 물러설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말수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윤정아, 너 정말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은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윤정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가족이 이제는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갑자기 주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그녀의 말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오며 어머니의 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더 이상 그러지 마.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던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표정에서 그동안 보지 못한 진심을 느끼고 당황한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더 끌고 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순의 표정에는 뭔가 감춰진 감정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터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길 바랐어. 그 말은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약해 보였고 오히려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정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순은 곧바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야. 너를 미워해서만은 아니었어. 그녀의 고백은 뒤늦은 후회처럼 들렸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깊은 고요가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말순에게 악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곡된 애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용서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윤정은 차분히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를 억누르고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말순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현우는 더 이상 어머니의 감정적 의지처가 될 수 없다는 듯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말순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쥐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방식의 사랑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감정이 폭발하는 대신 조용한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수는 비틀거리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쓰러질까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혼자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고 그 감정은 연회장 전체에 깊은 여운처럼 번져갔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마무리되는 아릿한 통증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윤정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며 뒤돌아섰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지만 윤정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가벼웠고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그 진실을 마주하자 비로소 윤정의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을 조용히 빠져나온 윤정은 차가운 겨울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남겨둔 연회장은 여전히 작은 소란을 품고 있었지만 윤정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감정과 진실은 그녀를 무겁게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묶여있던 족쇄를 끊어낸 듯한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호텔 앞 조명등 아래에서 윤정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려앉는 한기가 오히려 마음을 정돈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그 그림자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젠 진짜 끝났네요. 혼잣말 같았지만 그 말은 오래된 상처에 마침표를 찍는 선언이었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창 몇 명이 윤정을 따라 나와 그녀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참 잘 견뎌냈다. 짧지만 전해지는 진심의 윤정은 마음이 찌르듯 아릿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랜만에 실감했습니다. 동창들은 윤정에게 편안한 미소를 건네며 먼저 자리를 떠났고 윤정은 혼자 남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서 달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윤정의 새로운 시작을 은은하게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주한 감정들이 여전히 가슴속에서 진동하고 있었지만 그 진동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다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고 마음은 생각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더라도 그 상처가 그녀를 잡아채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아요, 윤정 씨. 잘할 수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윤정은 문득 내일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요양원에서 보게 될 어르신들,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달라질 삶의 태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바로잡는 작은 결정들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려. 버스가 도착하고 윤정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그녀는 오늘 겪은 일들을 떠올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앞으로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 볼게요. 작고 단단한 그 한마디가 그녀의 긴 여정 끝에 맞이한 조용한 새벽을 밝히고 있었습니다.